예, 안녕하십니까. 홍익재단의 박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주제는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것, 오행 이론으로 본 오제의 기원과 형성입니다. 오늘 발표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서론에서는 이 오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헌들에 기록된 오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오제 개념의 형성, 그러니까 문헌에 이 오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오제의 기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른 시기의 자료, 그러니까 선진시기라면은 진나라 이전 시기, 그 중에서도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텍스트 자료죠. 기원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은상식이 갑골문을 통해서 오제의 기원이 무엇인지, 오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서론과 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오제는 이 주요 고대 문헌에서 5명의 제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 고대 문헌이라 그러면은 주례라든가, 예기라든가, 순자, 장자, 전국책, 춘추번록, 그리고 역사서적, 사기, 그리고 한시회전, 대대래기, 공자가어 등의 문헌, 전래문헌에서 제자백과, 제자서 혹은 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제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오제에 설정된 인물들이 대부분 동주시기, 그러니까 춘추시기 이후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특히 오행 상생 이론과 연계가 돼서 군주의 제위가 차례대로 계승되는 기정체 형태의 계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어, 오제의 이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습니다. 이전 견해에 대해서 서옥선 선생님이 정리를 하기를, 첫 번째는 이들의 이야기는 순전한 신화이며 고대에는 이들이 결코 인격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백성의 제왕인으로 이전 전통을 계승받아서 표현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제는 신격에서 기원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결코 완전히 가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전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제는 과연 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근거해서 제로 추제되어서 고대 문헌에 기록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자 비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제를 제외하고 후세에 전해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현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오제 가운데 후세해지는 정사가 없는 것은 공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우리는 오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의 공적과 다스린 나라, 그리고 도성의 위치, 그리고 영토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현재는 없습니다. 자, 문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제는 공자가어에서는 태호, 염제, 황제, 소호, 전욱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자가어 동편이죠. 그리고 오제덕에서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우라고 해서 같은 서적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오제덕 같은 경우에는 오제, 그러니까 5명의 제로 국한하지 않고 6명의 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에서 기록된 오제를 보게 되면은 황제, 전욱, 제곡, 이호, 순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듯이
공자가어에 적혀 있는 오제와 이 사기에 적혀 있는 오제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문헌들에 기록된 이 오제가 과연 어떠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오제에 설정이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뭔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제왕제자, 제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듯이 최고 존엄한 대상을 나타냅니다. 이 은상시대 갑골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내가 갖고 온 거는 기원전 1000년 전에 은상 시기의 갑골문, 갑골문이라고 하면은 거북이의 앞딱지 혹은 견골, 그러니까 소나 말, 이 좀 큰 동물의 어깨뼈에다가 새겨놓은 문장을 점친 내용을 갖다 쭉 갖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치기를 제가 이번 윤달 13월에 천둥을 칠 것이다. 임신일에 균열을 내어 고가 점치기를 제가 비가 오도록 명령할 것이다. 왕이 점괘를 판단하여 말하기를 제가 지금 2월에 천둥을 내릴 것이다. 불길하다. 눈이 내릴 것이다. 경술의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한글로 바꿔놨는데 제가 가뭄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어떠한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뭐 눈비, 바람 이런 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역할, 자연재해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문에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재는 살피는 것이다. 천하의 왕의 호칭이다 라고 해서 인상 시기의 재는 말 그대로 절대적 위상을 지닌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주관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 흔히 얘기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존재를 나타냈다면 점점 이제 한 대로 내려오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듯이 우리 오제에 선정된 인물들을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와 합쳐져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오제를 어떻게 신임할 수 있는지, 과연 역사적인 건지 아니면 신화적인 건지, 자, 밑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고대 문헌 자료의 오제와 관련된 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해 봤어요. 오제의 형태, 네, 서로 다른 선정된 형태, 그리고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오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데 오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제는 이 하우, 그러니까 하나라의 우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하우 이전 시기에 계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 이전 시기의 이 오제라는 계보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은 하의 이 우왕조 건설의 합리적인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설적 맥락으로 이해해 오를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제 형성 과정입니다. 먼저 전통 문헌에 보이는 오제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오제,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된 오제는 이 오제의 활동 시대는 하 이전, 그러니까 요순 시기까지라는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나 선정된 인물에 대한 구성은 문헌의 서술 시기와 저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환 시기 공항국의 상서설을 보게 되면요. 자, 봅시다. 복희, 신농, 황제 서적을 3분이라 하고, 복희, 신농, 황제를 셋으로 묶어놨죠. 그리고 소호, 전욱, 고신, 당, 우의 서적을 오전이라고 한다 해서 소호부터 순까지의 서적을 오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덕령의 성문 주제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소는 금천시로 이름을 지이고 자는 청량이며 이름은 지이고 자는 청량이면 한편으로는 현효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금독으로 왕노릇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이 중요한 거는 오제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빨리 가볼까요? 전욱은 고양시로 희치성이고 수독으로 왕노릇을 하고 오제의 두 번째이다 라고 합니다. 소호 전욱 나왔습니다. 고시는 제곡인데 희치성이며 목독으로 왕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세 번째이다 라고 해서 소호 전욱 제곡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당은 제요로서 성은 이기시다. 그러니까 당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요임금을 얘기를 하고 있죠. 화독으로 왕노릇을 하였는데 라고 해서 소, 전욱, 제곡, 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오제 네 번째이다 했습니다. 우는 제순으로 성은 요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 우리가 전통 알고 있는 순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으로 국호를 유우라 하고 토덕으로 왕노릇을 하였는데 오제의 다섯 번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밑에 적어놨죠. 소호, 전우, 고신, 당,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요, 그 다음에 우, 여기서는 제순으로 해서 금도각, 수도각, 목도각, 화도각, 토도각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오행순환 이론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행순환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사마천의 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황제는 소전의 자승으로 라고 하고요. 토독의 상서로움이 있어. 아까 전에 육덕명의 성문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육덕명의 성문에서는 소호를 시작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황제를 시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후손 창의가 자손 고향의 직위하니 제전욱이다 라고 해서 황제 전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고신이 주기하여 제곡이다 라고 해서 제곡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순 갑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정리해놨죠? 황제, 전욱, 제곡, 당뇨, 우순이라고 해서 오제로 칭했습니다. 서로 아까 전에 육덕명의 성문주와 중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상서서의 오제어의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합니다. 5명의 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세습 구조, 그러니까 인물이죠. 오제에 속한 인물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주요 문헌,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구성된 오제를 정리를 해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1번부터 4번, 4번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제 구성이 같은 문헌끼리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4개를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제가 어떻게 해요? 오제에 선정된 인물이 누군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행상생이론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행상생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첫 번째 문헌에 구분된 오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보겠습니다. 상서서, 아까 얘기했던 상서서, 그리고 세본, 그리고 제왕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본, 오제세기에 대해서 약간 좀 짙게 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자, 세본은 이 전국시대 문헌입니다. 전국시대 문헌인데 참 안타깝게도 원전이죠. 우리가 전국시대에 만들었던 그 세본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세본은 이 당나라 때 유실돼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전국시대의 문헌이다 보니까 전국시대의 관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청대 진가모의 설명에 근거를 해보면은 이 세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줄을 단 사람인데 풀이를 한 사람이죠.
세보는 선진 시기의 중요 사료 중 하나이다. 사마천의 사기저술에 도움이 됐고 한대의 여러 학자들, 반고라든가 유양이라든가 왕년이라든가 정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대에 만들어진 여러 문헌들, 그러니까 여러 역사 문헌들이 다 세본을 바탕으로 해서 세본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대 송충이 줄을 단 세 번을 보게 되면은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유음씨를 사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호 금천씨, 전욱, 제곡, 제요, 그리고 제순 순서로 오제를 설정을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봤던 상선어은 동일하고 사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세 번에 기록되어 있는 왕조 계보 형태는 오행 순환 원리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는 금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광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욱은 수도광. 그러니까 금, 수, 목, 화, 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의 관계로 각각 오행상생의 순서로 왕조가 순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행상생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상생 상극 이론이란 전국 말기 추연에 의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이 다섯 요소라고 하면 목, 화, 토, 금, 수라는 이 다섯 요소의 상생 상극 원리를 통해서 이 자연현상이라든가 인간사, 정치체 집단의 흥망성쇠의 원리와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생이 있습니다. 자, 동쪽이 목이니까 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목생화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갔죠? 목생화. 화는 남쪽인데, 뭐, 좀 더, 궁금하다면, 좀 오행상생에 대해서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홍익재단에 제가 또 오행상생 상극에 대한 것도 오방과 관련해서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화, 그러니까 동쪽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한다 라고 해서 중앙으로 가고요. 토생금으로 갑니다. 토는 금을 생한다 라고 해서 금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라고 해서 금은 생을 살린다 라고 해서 금생수 그래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방식대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순환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상생이 있으면 또 상극이 있겠죠. 상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 목극 토로 갑니다. 목은 토를 극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오니까 극한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극 토. 그 다음에는 토극 어디로 갈까? 토국수로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토국수로 갑니다. 물이 흐르다가 제방은 토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물이 흐르다가 토로 갖다 놓으면 물이 멈추게 되니까 그래서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갑니다. 또 수극화로 갑니다. 네, 수극화. 물은 불을 끄는 원리. 네, 간단하죠. 네. 화를 극한다 라고 해서 수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은 금을 녹인다 해서 화극금으로 갑니다. 금극목이라고 해서 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도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극목 도끼로 이 나무를 자른다라고 해서 금극목해서 이 마찬가지로 아까 상생의 원리가 있다면 이 상극의 원리로 서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오행 상생 상극 이론이라는 거는 이들이 끊임없이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돌아가는 만사만물, 그러니까 자연계와 우주계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리했던 다시 표로 돌아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방금 오행 상생 이론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겁니다. 자, 1번하고 3번 문헌만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서서 세번 오제세가 제왕세기는 1번 공간에다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라든가 공자가어라든가 회남자, 여시춘추는 3번 공간에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1번 공간에 구분해 있는 이 문헌들은 소호를 시작으로 오제가 선정이 되었네요. 자, 소호, 전욱, 제고, 요, 순으로 갑니다. 이들은 소호는 금덕왕, 전욱은 수덕왕, 제국은 목덕왕, 요는 화덕왕, 수는 토덕왕이고요. 다 이 내용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오행 상생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가서 일본에 있는 문헌들은 다 금생수부터 시작을 해서 화생토로 끝나는 오행 상생 이론으로 오제가 선정이 되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 있는 문헌들은 복희를 시작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동쪽을 시작으로 하고 있네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행 상생 이론으로 지금 끊임없이 오행의 왕조의 계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놓여 있는 사람 혹은 오행의 첫 번째만 다를 뿐이지 오행 상생 이론으로 이 왕조의 계보를 설명하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취연에 의해서 전국시대 말기 취연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시대 말기에 이 체계화된 오행, 상생, 상극 이론에 기초해서 왕조의 계보가 작성되었다. 원래 왕조 계보가 오제라는 것이 없었는데 오행, 상생, 상극 이론이 생기면서 이 왕조의 계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행, 상생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왕조의 계보라는 것이 서로 결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헌으로 한번 가보죠. 2번에 있는 문헌의 오제가 재밌는데요. 자, 2번 공간에 분류된 문헌들은 사기라든가 대대락이라든가 공자가어, 춘추벌로, 백호통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2번 공간에 있는 문헌들은 오제가 황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제, 전욱, 제고, 요, 순으로 가서 여러분 방금 봤던 것처럼 약간은 조금 다르게 이 오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자, 이렇게 보면 왕조의 계보는 사기에 기록된 사기를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기의 왕조의 계보는 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기에서는 황제를 시작으로 소, 전욱, 고신, 제요, 제순으로 갑니다. 근데 사기에 기록된 오제를 보게 되면은 소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1, 3의 문헌과는 다르게 소호를 제외하고 황제, 전욱, 고신, 제요, 제순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자체도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문헌들이 전부 한대에 재편집된 문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1, 3에 구분했던 문헌과는 달리 오행상생에 맞지 않게 왕조의 계보가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아니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 왕조의 계보가 설명이 됐다면 지금은 황제를 앞에다가 가장 첫머리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전욱을 시작으로 오행상생 이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서옥생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이 집단의 제덕을 겸비한 태호, 소 등의 인물이 오제 사이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하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1번하고 3번 문헌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 전욱, 제국, 요, 순 혹은 복희, 염제, 황제, 소, 전욱 그러니까 왕조의 계보도 쭉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오행상생이론도 쭉 흘러가는 차례대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번 문헌에서는 이번에 분류된 문헌에서는 황제를 맨 서두에 두고 왜 이렇게 흘러갔나?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황제를 역사의 시조로 설정한 고대 사람들의 인식이 투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2번 문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천하라는 집단은 황제는 중앙토에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토를 항상 사방을 다스리는 별존적인 존재로 항상 중시해 왔습니다. 자, 문헌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회남자 천문운의 내용입니다. 중앙은 토이다 라고 합니다. 그곳의 제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토가 하며 먹줄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라고 합니다. 그 시는 진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역, 그 소리는 궁, 그날은 무기다 라고 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황제는 중앙토에 배속이 되어 있고요. 사방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능한 군주의 역할로 서술되었다는 겁니다. 자, 관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앙은 토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토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덕은 사시의 시작과 끝을 충실히 돕고 바람과 비로 토를 조절하여 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은 동서남북을 얘기를 하고요. 물론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를 하지만 관자에 보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시도 사방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홍익재단의 5방과 오행에 대한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에 분류한 문헌, 오제에서 황제로부터 선정한 이유는 이 오행의 토를 중시하는 인식이 담겨 있고요.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이라고 하면 천하 집단이 이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장악한 공간의 모든 변화와 인간사의 모든 행위를 통제 조절한다는 바로 이 천하 중심주의의 관념이 반영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황제를 강조하기 위한 이 천하 집단의 인식, 그러니까 이 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중앙집중화, 그리고 이 황제가 가장 존귀한 실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를 강조하기 위한 인식, 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중앙집중화, 그리고 황제가 가장 존귀한 실체이며 황제로부터 내려온 정통성 있는 왕조가 수립되었고 황제 계통이 중심되어서 자연계의 모든 일이 발생되어 이루어진다는 천하 집단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오행상생 이론에 성립되지 않는 다른 아까 1, 3의 문헌들처럼 오행상생에 성립되지 않는 모순된 구조의 오제가 발생됐다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오제, 그러니까 오행상생과 맞아떨어지는 이 오제는 과연 어떠한 인식으로부터 전성되었을까? 예,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행상생의 이론과 오제가 맞아떨어진다. 그럼 이 오제라는 계보가 문헌과 전혀 다 다른데 문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 있는데 이 오제를 과연 신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첫 번째는 여기에 배속되어 있는 오제들을 어떤 문헌에 있는 오제를 믿어야 될까? 그리고 이 오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볼 수 있는 전래문헌의 전에 어떠한 영향으로 이러한 오제가 형성이 되었나?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말해학자 채용의 독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오행상생 이론에 의한 오제가 같다면은 독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볼게요. 동방의 신은 제태오, 남방의 신은 제신농. 제가 색깔을 이 오행에 맞는 색깔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방의 신은 제소호, 북방의 신은 제전호, 중앙의 신은 제황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남, 서, 북, 중이라고 해서 지금 독단에 있는 내용은 오행상생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행상생은 목, 그러니까 동방, 남방, 중앙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야지 오행상생의 이론이 되거나 상극이라 그러면은 목급 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독단에서 나온 거는 오행상생 기준이 아니고 바로 방위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 서, 북, 중으로 간다는 얘기죠. 중을 맨 마지막으로 빼서 사방, 그러니까 동남, 서북, 사방과 독단적인 형태로 혹은 독립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단 권하에 보게 되면은 복희씨는 목동왕으로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신농씨는 화덕으로 계승받았다. 목화, 예, 목생화. 여기서는 오행상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는 토를 생하여 신농씨가 죽자 황제가 토덕으로 계승받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그러니까 독단 권상과 권하가 조금 다릅니다. 독단 권상에서는 여기 보시는 그대로 방위를 기준으로 이 오제가 설정이 되었다면 독단 권하에서는 오행상생 이론에 의해서 바로 이 오제가 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방, 동방, 남방, 중앙, 서방, 북방, 오행, 목, 화, 토, 금, 수. 제는 복희, 염제, 황제, 소, 전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순, 하오, 탕까지. 목도강, 화도강, 토도강, 금도강, 수도강 이렇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단 권상은 방위 위주로 기록이 되었고요. 독단 권하는 오행상생 이론의 기준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방과 오행. 자, 오방은 방향과 공간 구분을 이루는 실질적 개념입니다. 오행은 원리와 이념을 도입해서 풀이하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거죠.
아까 오행은 오행 상생 상극 이론에 의해서 자연계의 만사 만물이 소멸하고 흥망성쇠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자, 선진시기 출토 자료. 예전 홍제단 그 오방과 오행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진시기 출토 자료에 근거를 하면은 오방은 오행을 탄생시킨 토대입니다. 오방이 오행의 기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이후 우주 생성론과 도덕 심성론의 범주로 확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오방이. 자, 오방은 뭐냐? 패권을 장악한 영토를 동서남북 중이라는 5형태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목화토금수 5요소도 이 오방에 다 배속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오행을 5요소를 5방에다가 배속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토는 우리가 밟고 있는 바로 이 땅이니까 중심 공간을 얘기를 할 거고 차가운 성질의 수는 역시 추운 북쪽이겠죠. 따뜻한 성질의 화는 더 남쪽을 얘기를 하는 것일 테고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생명의 시작, 생장을 의미하는 것은 목, 나무는 오른쪽에 뒀을 것이고요. 생명을 소멸하는 의미의 금,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또 해가 지는 서쪽에 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요소의 순환을 통해서 만사만물의 생장 원리와 왕조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활용적 용도로 오행은 사용이 되었고요. 오방은 말 그대로 방향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봤던 우리 전래문헌의 기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는 5요소의 상생순환에 근거한 계보 형태의 오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서남북 주인하는 오방의 틀 안에 이 오행이라든가 아까 봤던 오제가 배속이 돼서 각각의 방위를 담당하는 오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은 문헌.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거의 대부분이 한대에 각색이 되었는 건데, 그럼 이 오제가 하나는 오행 상생 이론에 근거해서 순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서남북주의라는 오방의 틀 안에 배속이 되어 있는 오제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대 이전 문헌에서는 과연 오제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분명히 한대 이전에 오제가 있었고 이 오제가 흘러오면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한대 이후의 문헌에 기록이 된 것인데 그럼 한대 이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아까 얘기했던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 자료, 인상시기 갑골문 검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골 자료로 본 오제의 기원입니다. 먼저 갑골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대 초기 지상 그 종이에 있는 유한의 회남자의 기록을 통해서 갑골 내용하고 좀 연결고리를 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회남자의 내용입니다. 동방은 목이다. 아까 우리 다 봤던 내용이죠. 그곳의 제는 태오, 봄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은 목, 제는 태오, 그 다음에 봄. 그러니까 동쪽 해가 뜨니까 동쪽에 목이고 나무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쪽 사시의 시작 봄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은 화, 남방은 따뜻하니까 불하고 이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그곳의 제는 염제, 태호 염제 나왔습니다. 염제 그리고 더운 곳이 남쪽이니까 여름. 그 다음에 중앙의 토, 역시 제는 황제. 네. 사방을 제어한다 라고 합니다. 역시 회남자도 천하 집단의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방을 제어하는 사람은 바로
제는 황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역은 중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갑니다. 서방은 금, 그곳의 제는 소호, 그리고 가을, 봄, 여름, 가을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북방은 수, 그저 제는 전욱, 그다음에 겨울을 다스린다라고 해서 뭐 눈치채셨겠지만 목화, 토, 금, 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행상생 이론의 기초해서 기반을 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천문은 해남자 천문은 편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동편 시축운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그냥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두 편 모두 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상생 이론이 기초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럼 갑골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리적 형태를 다섯 방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이후에 있던 지리적 형태를 다섯 방위로 구분했던 인식이 언제로부터 왔냐면 기원전 1000년 전 당시 은상시기 1600, 기원전 1600에서 1046년에 은상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치체 집단이 구분했던 지리적 형태 또한 다섯 방위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제와 함께 만사 만물을 분류 배속한 전래문헌 기록의 원류로 볼 수 있는 기록을 은상시기 갑골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고문자이기 때문에 해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동방은 석으로 불리고 바람은 협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방은 뭐 이렇게 되고 바람은 요거다. 서방은 이렇게 부르고 바람은 뭐다. 북방은 뭐라고 불리고 바람은 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 각골문 합집에 있는 내용인데 다 같은 동일한 하나의 갑골에 새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동남, 서, 북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골문 합집 14295에 수록된 갑골 내용인데요. 신의 일에 균열을 내어 내가 점을 쳤다. 내는 뭐 그 점술사를 얘기를 할 건데 점치는 사람. 북방을 원이라 일컫고 풍을 영으로 일컬으며 체제사하여 풍년을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북방, 남방, 동방, 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14294 왼쪽에 있는 갑골 내용은 동남서북으로 방위를 구분했다면은 여기서는 북남 동서라고 해서 서로 대치돼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지금 방향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행의 다섯 요소를 통한 오행 상생 다섯 요소를 통한 이 오행 상생 이론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은상시기에는 방위를 다섯 형태로 구분하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밑에 부분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하나는 동남 서북 동남 서북 시계 방향 순서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다른 하나는 북남 동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네 방위로 구분한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또 하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방위를 각각 관할하는 주제자를 연상시키는 용례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5신, 오신정, 네, 제5신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갑골에 적혀 있는 제5신, 물론 가운데 뭐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뒤에 정이 붙기도 했는데 이 지금 오신정이라고 얘기는 다 동일한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메뚜기가 기순해서 얘기 나오고 메뚜기를 진압한다 얘기 나오고 유세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는 역시 농업사회니까 가장 중요한 농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농업과 날씨를 조정하는 그런 점술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신이라는 거는 사회, 당시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막대한 존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 오신정이 뭐냐? 후대 문헌을 보면은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좌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치의 치에는 5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서방의 치를 준치라고 하고 동방의 치를 치치라고 하고 남방의 치를 적치라고 하고 북방의 치를 시치라고 한다라고 해서 각 방위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치, 여기서는 꽝으로서 관직을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럼 좌전에 뭐라고 적혀 있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치로 오공정을 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공정은 그러니까 방위를 5형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각 방위의 책임자 형태, 주제자 형태로 주제자, 책임자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방금 봤던 이 갑골에 나와 있는 제5신정은 말 그대로 제5신화 중에서도 각 방위의 책임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갑골의 제5신이라는 기초 형태에서 이 좌전, 변천된 결과물이라는 둘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상시기, 당시 은상시기 각골문을 살펴보면은 이미 오방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오방이라는 공간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각 방위를 대상화해서 제사를 거행했다. 네. 세 번째, 그리고 5구역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듯한 이 오신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네. 그리고 동주시기 이후에 오행상생상극이라는 이치로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는 이론이 시도가 되었고요. 시간적 관점의 존재, 즉 계승되어 내려오는 계보와 결합된 오제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은상시기에 오방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목화, 토, 금, 동남, 서북, 동남, 북, 서 이런 그리고 가운데 중앙은 상 또는 중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 형태로 나눈 오방에 대한 관점이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 공간에 기반을 두고 각 방위를 대상화해서 각 방위를 향한 제사를 거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구역, 이 중상, 상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5방위를 책임지는 듯한 오신의 형태 또한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주시기 이후에 내려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추연의 오행상생상극이라는 이치로 만사만물의 우주만물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이 시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영토적 관점이 시간적 관점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제 자체가 영토적 관점에서 시간적 관점의 존재로 바뀌어서 동서남북 중에 있던 그런 책임자들이 다시 얘기하면 시간적 관점의 존재, 결과적으로 오행상생 이론의 기초에서 소호, 전욱, 고신, 제호, 제순 또는 황제, 전욱, 곡, 요, 순 등의 형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제와 함께 호칭이 되었나?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 사기에 보면은 황제 헌원, 제헌원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 세 번에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황제, 헌원, 제소,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화왕조의 왕, 제저라든가 제분, 제강 등도 다 제를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뒷부분은 다 이름이 되겠죠? 이름이 될 텐데 지금 절하는 사람, 제라는 왕에게 앞에 제를 붙였고요. 분 앞에도 제를 붙였고요. 강 앞에도 제를 붙여서 모두 다 제를 붙여 앞에다 제를 붙인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대리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천자가 죽으면 사천의 제사를 하고 사산의 제사를 지내며 마지막 장사를 지내고 제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얘기를 보게 되면은 천하의 임금을 천자라고 한다. 천자가 천왕이 붕하면은 종묘에 모시고 신주를 세운 뒤에 제라고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왕신분의 인물이 죽고 나면은 바로 이 제로 칭했던 기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이 죽으면 제로 칭했다. 이 체제는 은상식이 갑골복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직계, 망부의 시호 앞에 제자를 연결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조갑의 아버지 무정입니다. 무정은 갑골문 하츠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정을 제정이라고 적었죠. 예. 그 다음에 조갑 같은 경우에도 조갑이라 안 적고 제갑이라고 기록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 후기 청동기에는 제신의 아버지 을을 제을로 기록한 흔적도 있다는 겁니다. 전래문헌하고 출토문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출토문헌, 그러니까 한대 이후에 우리가 보는 거는 직계든 반계든 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는 제를 붙였는데요. 돌아가신 왕에겐 제를 붙였는데요. 이 제도는 후대에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고 그 전에는 직계 망부의 시호 앞에만 제자를 연결해서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제정이라든가 제갑, 제을은 제를 앞에 붙이고 망부, 지금의 얘기를 하면은 현고, 돌아가신 아버지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현고 학생 부군 아니면 현조고 학생 부군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는 첫 번째, 아까 우리 서론에서 봤던 초월적 존재, 자연현상과 인간의 길흉 화복을 관장하는 절대 권능의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죽은 왕의 시호와 함께 쓰여서 왕조의 선조들, 역대 왕조를 지칭하는 역할로도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오제는 절대 권능의 최고 존엄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간 망부를 나타내기 위한 칭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된 내용이죠. 은상식이 갑골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지리적 관점을 동남, 서북, 중, 여기서 중은 상 또는 중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역시도 예전 우리 홍익재단의 오방과 관련된 영상을 확인하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동서남북중이라는 5형태로 구분한 오방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배층이 거처하는 공간 중앙을 상 또는 중상으로 칭하였고 사방을 대상화해서 동서남북중을 대상화해서 중요 의식 행위를 거행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동서남북중이라는 5구역의 책임자 속성을 지닌 오신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오신의 형태 또한
확인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자, 이 같은 개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같은 개념은 후대에 필사된 전래문헌에서 오제를 포함한 오관, 오신, 오신, 여기서 신, 여기서 다섯 신하, 오좌라는, 다섯 보좌관라는 명칭과 만사 만물이 다섯 방에 배속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요. 동주시기 이후에 동남서북 중이라는 공간 중심의 다섯 형태에서 추연에 의한 오행 상생 상극 이론이 체계화를 이루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적 관점이 시간적 관점으로 확대 변천돼서 이 왕조 건설의 합리성과 정통성 확보에 활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옥생 선생이 얘기하기를 사망오제에 관하여 최술이 얘기한 옛날에 본래 황이라는 명칭이 없었으며 제 또한 다섯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논다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라고 얘기했듯이 본래 이 오제는 동주 시기를 중심으로 동주 시기 이전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동주 시기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 오행 상생 상극의 원리가 체계화되면서 후대 왕조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인 질서에 의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짜여진 계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 상생의 이론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 상생 이론과 맞지 않는 아까 봤던 황제가 중심된 천하 집단이 중심된 그런 짜여진 계보가 발생되어서 역사서 사기 같은 역사서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줄곧 동아시아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행 상생에 기초하여 왕조의 계보가 가공되고 편집된 지배층 집단 중심의 오제가 창출되어 형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